오늘은 요 접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단원의 이름이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함수까지는 중간고사 받고 이 도함수의 활용 단원에 나와 있는 애들이 되게 주제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오늘 하는 접선이고요. 이 접선에 껴있는 로레정리, 평균값 정리까지가 오늘 할 내용이고 다음 시간 되면 이제 증가감소, 극대극소 그거 하고 나면 함수의 그래프라고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고 그 그려진 그래프를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도 찾아보고 또 뭐 방정식 근의 개수도 찾아보고 부등식 증명도 하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일단 접선인데 이건 사실은 접선 자체는 엄밀히 따지면 우리 미분 왜 한다 그랬냐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하게 될 함수의 그래프까지 가야 이제 미분을 하는 목적이 완성이 되는 건데 접선이라는 건 아주 엄밀히 따지면 약간 결은 벗어나 있죠. 접선 그리지 못해도 아니 접선 그리는 거랑 상관없이 함수 그래프는 따로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미분 계수라는 것이 기하학적인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 하는 거 아니니까 좀 컴팩트하게 설명을 하자면 결국 접선이라는 건 접하는 직선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1학년 때는 여러 가지로 배우는데 그 중에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누구냐면 기울기 주어지고 지나가는 한 점 뭐 A, B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A, B를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저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다? Y-B는 M의 X-A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죠?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왜 이렇게 생겨먹었는지 알죠? 이것도 사실상 자취 구하세요인데 A, B라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이라는 건 얘를 A, B라고 보고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X, Y라고 보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M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X-A분의 Y-B가 M이다. 그래서 이 X-A 우변으로 넘기면 얘가 되는 거지. 그래?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기울기와 지나가는 한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하려는 건 접선이니까 이걸 다 접선이랑 관련된 걸로 바꾸면 되죠. 기울기라고 써 있는 건 뭘로 바꾸면 된다고?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줄여서 말하면 미분계수. 그죠? 미분계수. 뭐 F'A라고 할까요? 지나가는 한 점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거 접하는 점이니까 그대로 점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A, FA.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시켜 보면 누가 되냐면 Y-FA가 F'A의 X-A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얘가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였고요. 이 식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냐면 결국 이 직선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문제에서 찾으셔야 되는 내용이 무언가를 살펴보면 어차피 x, y는 문자로 살아 있어야죠. 1참수여야 되니까. fx는 문제 나와 있겠죠? 그러면 f'도 미분해서 찾으면 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A다 그 얘기야. A가 누구인지만 찾으시면 F에다 대입해서 Y좌표 찾으시면 되고요. 미분해서 대입해서 기울기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죠? 어쨌든 필요한 거 두 개는 기울기랑 지나가는 한 점이야. 기울기랑 지나가는 한 점이라고. 이거 찾으려면 누구 찾아야 된다? A 찾아야 된다 그 얘기고 이 A 누구다? 접점의 X좌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여러분 어디에 집착해야 된다고? 접점의 X좌표 찾으려고 해야 한다고요. 문제에 따라선 얘가 주어진 경우가 있지. 그럼 땡큐. 고마운 거고 얘가 주어져 있지 않고 이걸 찾을 수 있는 힌트가 주어져 있으면 이거 찾으러 가시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접선을 구하세요 하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오거든요.
세 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예 그냥 정말로 접점이 주어진 경우. 접점을 딱 주는 거지. 접점 뭐라고 해? A, FA. 그림으로 보면 fx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야, 이 곡선 위에 A라는 x좌표 있어. 요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어떻게 생겼니?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봐 하거든요. 근데 얘는 접점 x좌표가 아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고민하고 자식할 것도 없지. 그냥 바로 대입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오케이? 그래서 얘는 됐고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두 번째 오는 건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예요. 그림으로 얘도 보자면 fx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기울기가 1인 접선 구해봐 그러면 얘도 있고 얘도 있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없을 수도 있고 얘처럼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fx가 누구냐에 따라서 막 달라져요. 어쨌든 기울기가 m인 접선 찾아봐 그러면 꼭 한 개는 아니고요.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 다르잖아요. 찾아야죠. 접점 x좌표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 접점의 x좌표를 찾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야. 왜냐하면 f'A가 m이구나 라는 소리거든요. 아주 간단한 방정식으로 A를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m이 되도록 하는 x좌표 찾으시면 이 A가 바로 접점의 좌표 된다 그런 이야기고 접점의 x좌표 찾았으니까 fx에 대입만 하시면 y좌표 나오고요. 기울기는 어차피 주어진 거니까 금방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다고요. 그죠? 이것도 좀 이따가 숫자 가지고 예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나오는 게 누구냐면 얘가 제일 골치 아픈 녀석인데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거든요. 뭐 P, Q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얘는 이렇게 생겼고 위에 있거나 기울기가 주어진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여기서 접선 여기서 접선 그어봐예요. 조금만 자리를 옮깁시다. 여기라고 할까요? 여기서 접선 그어봐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접선 그으면 이런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거 여기도 접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을 수 있고요. 얘도 이 점의 위치에 따라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달라지거든요. 3개일 수도 있고 똑같은 fx 곡선인데 2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점에서 접선 그어봐 그러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뭐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 어쨌든 이렇게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인데 노란색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요. 직선이 이렇게 3개 그어졌는데 저 3개가 다 접점의 x좌표 다르죠. 하나는 여기 있고요. 하나는 여기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있잖아요. 접점 다 다르고요. 기울기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나 이것처럼 풀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결국 얘도 접선이기 때문에 뭐부터 찾아야 된다고? 이거부터 찾아야 된다고. 접점의 x좌표. 그래서 이렇게 두고 풀기 시작하는 거죠. 점의 x좌표를 A라고 두면 아이고 불길한데? 나 새 거 넣었는데 박살났네. 그래서 또 상쾌한 마음을 위해서 새 걸 껴야지. 다른 색으로 할까? 접점 x좌표를 A라고 하면 y-fa가 f'A의 x-a예요.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 식에서 문자는 x랑 y랑 a밖에 없어요. 그지? f는 식이잖아. 그런데 이 직선 a 좌표를 a라는 값을 찾아서 물론 a라는 건 요점 x좌표, 요점 x좌표, 요점 x좌표인데 그것들을 대입하면 이제 직선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a가 이거든 꼭 지나가는 점이 있지. 그 점 어디냐면 이 점이에요. P, Q. 그 점에서 출발한 직선이기 때문에 이 직선 A를 찾긴 찾아야 하는데 A를 찾아봤자 항상 어디 지나가냐면
P, Q라는 점을 지나간다고. 그래서 여기다 P, 여기다 Q 이렇게 대입을 한다고요. 대입을 해보면 Q-FA는 F'A의 P-A예요. 이렇게 쓰니까 좀 무섭게 생겼지만 이 중에 미지수는 A밖에 없어요. fx 문제 나와 있을 거야. F'은 미분해서 구할 거니까 식이잖아요. P, Q 당연히 문제 있겠지. 거기에서 접선 그어라 그랬으니까. 그치? 그 말은 이거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거 사실상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A더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 이건 A에 관한 방정식이고요. 그럼 이제 우린 뭐 하면 된다고? 이 방정식을 풀면 된다고요. 이 방정식을 풀면 여러 개의 A가 나오겠죠? 그 A를 여기다 각각 대입하시면 직선이 나온다고요. 이 방정식이 실근이 3개야. 그럼 접점이 3개니까 접선도 3개고요. 이 방정식이 실근이 하나밖에 없대. 그러면 뭐 접선은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방정식 실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몇 차 방정식이냐에 따라서. 그럼 뭐 접선이 없는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서 대입을 하시면 접선의 방정식이 구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접선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이고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은근히 나와가지고 하는 김에 보너스를 요거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하자면 이건 4번째는 아니고 법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선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 그게 법선이거든요. 이 용어는 이제 교과서에 안 나와요. 여러분 교재 같은 데도 안 나오거든요. 옛날에 나왔는데 그런데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로는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야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구해봐 이렇게 나와요. 그냥 법선을 줄줄이 풀어 써서 결국 구하라는 건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지. 말에 다 나왔잖아.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이래. 접점을 지났는데 지나간 점 나왔고요. 접선의 수직이래. 기울기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그림으로 대충 보면 예를 들어서 요 점을 A라고 보면 원래 접선은 이렇게 생겼겠지. 그런데 구하라고 한 건 법선이거든요. 요 점 지나면서 얘한테 수직인 거 구하래. 그럼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은 y-fa가 F'A의 x-a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접선이니까 초록색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겠어? y-fa가 지나가는 점은 똑같아요. 기울기만 수직이래요.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이거 뭐 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 그죠?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거 가끔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알아두시고. 자리가 없네. 또 자주 나오는 걸로 누가 있냐면 두 곡선이 접할 때 아니면 공통 접선 이런 용어거든요. 공부했던 기억이 나죠? 이걸 이제 공통 접선이라는 건 교과서에 없는 용어야. 공통 접선이 뭐다라고 교과서에서 정의를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뉘앙스에 따라서 좀 완전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확실한 건 뭐냐면 두 곡선이 접할 때라는 거고 얘도 그림을 보면 이렇게 생긴 거지. 곡선 하나 이렇게 있고 곡선 또 하나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이 두 곡선이 접하는 거죠. 요 점. 그죠? 어떤 뜻이냐면 요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위에 있는 녀석한테도 접선, 위에 걸 F라고 할까요? 밑에 걸 G라고 하면 fx 입장에서도 접선이고 gx 입장에서도 접선이더라 라는 거야. fx x좌표 a에서 접선 그었고 gx x좌표 a에서 접선 그었는데 그 둘이 일치하는 상태. 그걸 두 곡선이 접할 때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문제에 따라서는 f와 g가 a에서 x는 a에서 공통인 접선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요. 같은 얘기고 결국 이런 상황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이제 식으로 표현해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둘이 만나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FA랑 GA는 같아야겠죠. 그런데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도 같으니까 F'A랑 G'A랑 둘이 같겠죠. 그래서 대부분 문제는 요거 두 개 연립해서 뭐 원하는 미지수들을 찾아내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는데 요거 비슷하게 공통인 접선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완전 다른 얘기로 누가 있냐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거지. 얘도 하나의 접선에 얘도 접했고 얘도 접했거든요. 근데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뭐가 다르냐면 얘는 접점의 좌표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얘 나름대로 이거 가지고 접선 찾으셔야 되고요. 얘도 얘 나름대로 이거 가지고 접선 찾으셔야 돼요. 얘 이거랑 x좌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완전 다르게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해 보시고 문제에 따라서 공통인 접선이라는 말을 보면 이건지 이건지를 꼭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여기까지가 접선 이야기고요. 설명하는 김에 로레 정리랑 표면값 정리도 그냥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죠. 아이고. 뭐 지금까지 중에 어려운 거 없죠? 응? 다 아는 내용이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접선의 방정식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이제 로레 정리라는 것이 있는데 당연히 그 정리의 내용 자체는 외우셔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로 만날 때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거든요. 이 정리의 내용은 뭐냐면 지우고 발 아파. 닫힌 구간, 열린 구간은 우리 미분 가능성 이야기할 때 했으니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이게 닫힌 구간이니 열린 구간이니 가지고 괴롭히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자면 연속인지 아닌지는 열린 구간에서의 연속도 있고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도 있어요. 미분 가능성은 열린 구간에서나 미분 가능을 이야기하지 닫힌 구간에서 미분 가능은 원래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닫힌 구간이라는 건 맨 끝점을 포함하는 건데 그럼 그 맨 끝점에서 접선 어쩌자고.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원래 미분 가능성을 이야기할 땐 닫힌 구간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연속성은 닫힌 구간도 이야기하죠. 맨 끝점 쳐다보면 요 함수값이랑 요 극한값이 같으면 그냥 여기서 연속인 거고 이쪽도 요 함수값이랑 여기 극한값이 같으면 연속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연속은 닫힌 구간도 포함할 수 있고 미분 가능은 열린 구간만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로 여러분을 괴롭히진 않을 거예요. 그냥 몇 번 읽어보다 보면 입에 익숙해지는 거니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하나 더 있는데 FA랑 FB랑 둘이 같아요. 양쪽 끝에 함수값이 같다는 거야. 그렇다면 F'C가 0이 되도록 하는 X는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게 로레 정리예요.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건데 여기를 A라고 보고요. XA, 여기를 XB. 이 안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건데 FA랑 FB랑 둘이 같대요. 양쪽 끝에 함수값이 같다는 거야. 그럼 이 안에 손 떼지 않고 스무스하게 그림을 그릴 건데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고 보면 이 안에 접선의 기울기 0이 되는 점이 있냐는 얘기야. 있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아니 꼭 저렇게가 아니라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생겼어도 마찬가지죠. 막 여러 개 있잖아. 지금 보면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여러 개 있다고요.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 약간 사이값 정리랑 비슷한 건데 그래서 이것들 중에 누군가 하나가 깨지면 F'C가 0이 되는 점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몰라요. 해봐야 알죠.
이것들을 다 만족하면 얘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 라는 뜻이고요. 얘네들 중에 누군가 하나라도 깨지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른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단정지어서 없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물론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롤의 정리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없다는 거야. 이것들 중에 누군가 깨지면.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에서 만나게 되는 롤의 정리는 뭐냐면 이런 거 나오는 거야. 뭐 구간 1, 3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를 구하세요. 뭐가 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0되는 점 찾으라는 거예요. 미분에서 0되도록 하는 값 찾아라. 대신 그 구간 안에 들어있는 C 찾으세요. 그런 뜻이라고요. 문제 풀어보면 얘도 별거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 0되는 점 찾으세요. 방정식 푸는 거거든요. 저 롤의 정리라는 걸 조금 더 일반화시킨 녀석이 누구냐면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하죠. 여러 개 나오니까. 근데 얘는 요거 가지고 잘 기억하시면 돼요. 평균이라는 말 가지고. 얘도 몇 가지 단서가 필요한데 요 롤의 정리를 약간 일반화시킨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증명을 안 했는데 요거 증명할 때는 얘를 써요. 요거 증명할 땐 최대 최소의 정리를 이용하고요. 어쨌든 얘도 똑같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되고요.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녀석이어야 돼요. 그런데 세 번째 조건인 FA와 FB가 같다는 조건은 없어요. 대신 뭐냐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B-A분의 FB-FA와 똑같은 F'C 이걸 만족하는 X는 C가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더라 라는 게 평균값 정리예요. 이거보다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 그게 평균값 정리였다고요. 얘도 그림으로 보면 여기를 A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손 떼지 않고 스무스하게 그릴 거래. 둘이 꼭 쟤처럼 같은 값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뭐 이렇게 끝났어. 그럼 뭐 얘기하는 거야?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이 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고요. 당연히 존재하지. 그죠? 복잡하게 생긴 그림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보면 이게 평균 변화율이니까 얘랑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이 여러 개 있잖아요. 심지어 만약에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생겼대. 평균 변화율이 0인 경우야. 그럼 0이 되는 점 있냐? 당연히 있다는 이야기예요. 얘가 누구냐면 롤의 정리인 거지. FA랑 FB가 만약에 같으면 평균값 정리에서 평균 변화율이 0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0 되는 거잖아. F'C가 0이 되는 C가 존재한다. 그게 롤의 정리잖아요.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 중에 평균 변화율이 0인 경우가 롤의 정리인데 얘가 먼저 나오기도 했고 이걸 이용해서 얘를 증명하기 때문에 쟤를 먼저 보통 소개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로 나오는 건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구간에서 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를 찾으세요. 그런다고. 그럼 우린 뭐 하면 되냐면 평균 변화율 찾으시고 그거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 찾아보시면 된다고요. 됐죠? 증명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안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혹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막 엄청 중요하다면서 막 그럴 리 없지만 그러면 모를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제가 빠르게 설명한 거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문제로 빨리 가보면 필요한 것만 풀어볼게요. 첫 번째 거는 이건 뭐 미분계수 할 때도 우리 충분히 봤던 문제고요. 353번 볼 거예요. 소연아. fx 나와 있고 저 위에 있는 점 2,6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8이래. 그럼 이거 2 대입하면 6 나왔다는 이야기고 미분에서 2 대입하면 8 나왔다는 이야기잖아요.
353번. 됐죠? 그래서 이건 뭐 이거 접선의 방정식이랑 상관없이 애초에 미분계수라는 것 자체가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건 미분계수 할 때 우리 많이 봤던 거고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인데 이게 너무 쉬운가? 유형 2번 제목 먼저 보고 가자고요. 유형 2번 보시면 곡선 위에 점 주어진 경우래요. 문제 보면 어때? x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 위에 있는 점 1,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접점 x좌표 1이라고 나왔죠. 뭐 끝났지 뭐 그럼. 1,3이래. 미분에서 1 대입하면 기울기 나오겠죠. 그걸로 찾아보시면 되고. 됐고요. 그 다음 유형은 접선과 수직인 직선. 이거 뭐라고? 법선이라고. 그냥 기울기가 수직이다만 잘 이용하시면 해결되는 거라서 이건 특별히 볼 필요 없는 녀석이고요. 요건 하나 풀고 갑시다. 이거는 365번인데요. 우린 처음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5 위에 1,2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대요. 다시 만나는 점 찾으세요예요. 혹시 알 수 있을까? 바로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었을 것 같긴 한데 푸는 방법 정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거 그냥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지. 왜냐면 식 다 나왔고 접점 x좌표도 나왔잖아요. 기울기만 더 구하면 되죠. 미분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8x예요. 그래서 x가 1일 때의 기울기는 3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겼네. 그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5에 x 마이너스 1이고요. y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7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되죠? 졸려?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뭐 하라고? 이제 요 곡선이랑 요 직선 교점 찾으세요예요. 그림을 대충 생각해 보면 저거 어차피 정확하게 못 그리니까 대충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요. 뭐라고?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뭐 이런 점에서 접선 그었다고 치자고요. 여기서 이게 접선을 그었대. 그래서 요 점 x좌표가 지금 1이다 라고 나온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제 요 점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엔 이렇게 생긴 3차 곡선이랑 이렇게 생긴 직선 교점 찾으세요라는 말이기 때문에 다시 방정식 푸세요라는 말이에요. 무슨 방정식 푸는 거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5가 마이너스 5x 더하기 7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라는 거야. 교점 찾으란 이야기니까. 그죠? 좌변 다 넘길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 다음 이제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뭘 넣을까를 고민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알잖아요. 1에서 그은 접선이라는 걸. 교점 중에 하나가 1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얘가 1을 하나 근으로 가지고 있다는 걸 안다고. 그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한다고요. 이렇게 조립조법으로. 예상대로 됐죠. 그 다음 또 뭐 하면 돼요? 1이 또 하나 있죠. 1이 또 하나 있다고. 왜냐하면 접점이니까. 접했다는 건 중근이라는 뜻이잖아요. 1이 또 있다고. 그래서 남는 하나가 누구래요? 2래요. 2. 그러니까 아하, 요점 x좌표가 2구나. 이렇게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풀라는 건데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이런 방정식을 풀 필요가 없다. 심지어 접선의 방정식도 구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럴 필요가 없냐면 이 그림에서 힌트가 있거든요. 봐봐요. 1,2에서 접선 긋겠대. 1에서 접선 그었다고 치자.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귀찮아. 뭐 있다고 칠 거야. mx 더하기 n. 못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구했어. 근데 안 구해도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1,f1에서 접선을 그었대요.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치자고. 그 다음 우리 뭘 풀 거라고?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5가 mx 더하기 n이야. 이렇게 생긴 방정식 풀 거라고요. 좌변 다 넘기면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5 마이너스 n은 0이에요. 이 방정식을 푸시면 이 방정식의 근이 내가 찾아야 되는 녀석이죠. 근데 이거 3차 방정식이고 근이 3개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중에 2개를 안다고요. 왜 2개를 안다고? 1에서 접선 그은 거니까. 1에서 접선 그었으니까 1이 중근이고 나머지 하나를 더 찾으라는 건데 그 나머지 하나를 mn을 몰라도 찾을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은 항상 4거든요. 직선의 방정식이랑 상관없이 이 직선 누가 오든 2차항이나 3차항에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3차항의 개수랑 2차항의 개수를 결정해 나는 건데 mn에 누가 오든 세근의 합이랑은 상관없다고. 그죠? 그럼 다시 1에서 접선 그었대. 그러면 세 근 중에 2개가 1이라는 거야. 1하고 1이에요. 나머지 하나 더 더해서 세근의 합이 4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요거가 2구나 라는 소리가 돼요. 그럼 B는요. 여기다 그냥 2 대입하시면 감 나오죠.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3인가? 뭐 어쨌든.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이나 인수분해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사실은 바로바로 알 수 있고요. 요거 나중에 요것도 기억을 하려나? 소연아 정신 차려야 돼. 기억을 하려나? 요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 우리 정적분 하러 가면 나오죠. 3차 곡선이랑 접선으로 둘러싸인 분의 넓이. 혹시 요 부분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니? 알려줬을 텐데. 지훈아 기억나니? 에? 어차피 나중에 정리할 거니까.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생긴 거였거든요. 본 적은 있는 것 같아?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몇 개도 있죠. 어쨌든 이 부분의 넓이 구할 때 원래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정적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공식 가지고 충분히 구할 수 있고요. 이 공식 보시면 어때요? 최고차항의 개수, 교점 x좌표랑 접점 x좌표 2개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바로 구해진다고요. 최고차항 개수 1이고 접점 x좌표 1, 나머지 또 하나 교점 x좌표 2. 바로 대입하면 답 나오는 거지. 이걸 안 하면 접선 구해야 되고요. 이걸로 교점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접선에서 곡선 빼가지고 1에서부터 2까지 정적분 해야 답이 나올 건데 그런 복잡한 과정 안 하고 한 줄 만에 답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이 기술은 알아두시면 매우 유용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이것도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얘기할 거고요. 이거 처음 보면 오 대박! 그리고 나서 실제로 여러분 문제 풀 땐 이렇게 안 풀어요. 손에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해설 보고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은 책에 있는 대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마음이 왠지 불안한 거지. 이거 하라는 거 맞아? 근데 이거 좀 틀려봐야 돼요. 선생님이 알려준 거대로 썼는데 안 돼요. 보면 뭔가 조금씩 오류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 계속 틀려봐야 나중에 안 틀려요. 시험장에 가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평소에도 계속 연습을 좀 하세요. 어쨌든 이렇게 생겼고요. 이것도 하나 볼까요? 어려운 거 아니지만 저 곡선에 접하고 이 직선에 평행하는 거 찾으래요. 접하는 직선 찾으라니까 접선 찾으라는 건데 이번엔 어떤 것에 관한 힌트가 주어진 거냐면 얘한테 평행한이란이에요. 무슨 소리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죠. 지금 보면 요거 직선의 방정식 찾아보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니까 평행하대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y 프라임은 6x 빼기 4. 얘가 마이너스 1 되도록 하는 x 찾으시면
x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죠. 얘가 뭐다? 접점의 x좌표. 2분의 1 대입하시면 4분의 3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얘가 접점의 y좌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찾아보시면 되고요. 얘는 요거는 제목을 먼저 볼게요. 그 다음 유형인데 다음 유형에 보시면 곡선이랑 직선이 접할 때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 두 곡선이 접할 때라고 했어요. 근데 어디에 더 없나? 없네. 두 곡선이 접하는 거나 곡선 하나랑 직선 하나가 접하는 거나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생긴 3차 곡선이랑 이렇게 생긴 직선이랑 접한대. 그러면서 미지수 A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얘랑 접한다고 했으니까 중요한 건 뭐다? 접점의 x좌표다. 눈 떠! 눈 다 떠! 그래서 A가 저기 있으니까 요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두고 풀어보면 두 개 쓰는 거예요. 함수값 둘이 같고 미분계수 둘이 같고 함수값 둘이 같다는 건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9t 더하기 a가 마이너스 12t 더하기 11이랑 같다. 이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다? 미분한 거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12와 같다. 이거 두 개 연립해서 t랑 a 찾으면 된다고요. 공교롭게도 밑에 있는 녀석은 a가 사라졌다. 그죠? 그래서 바로 t를 찾아보시면 t는 1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밑에 있는 식 찾으시면 완전 제곱식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t가 1이면 위에다 1, 1, 1, 1 대입하셔서 a의 값 하나 딱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두 곡선이 접할 때라는 것도 아까 이렇게 풀었다고요. 곡선 둘이 접한다고 치면 요 점에서 함수값도 같고 미분계수도 같아. 지금 그걸 가지고 풀어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다음 것은 접선을 구하는 마지막 유형이고요. 곡선 밖에 있는 점이 주어진 경우 0,1이라는 점은 여기다 0 대입해보면 1이 안 나오죠. 곡선 위에 있는 점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이기 때문에 접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접점의 x좌표를 A다 이렇게 놓고 문제 풀어보면 접점의 좌표 자체는 A, A 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3 이렇게 생겼고요. 기울기는 3A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직선을 완성시켜 보면 이거는 3a 제곱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a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어디 지나간다고? 0,1. 0,1에서 그은 거니까. 하지마. 여기 0, 여기 1. 1 마이너스 a 세제곱 더하기 a 빼기 3은 0 대입했으니까요. 마이너스 3a 세제곱 더하기 a. 아까 말한 것처럼 a에 관한 방정식이 된 거지. 좌변 다 넘기면 2a 세제곱, a는 없어지네요. 마이너스 2가 0이기 때문에 a가 1이라는 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3차 방정식이지만 실근 하나, 허근 두 개니까. a가 뭐였다? 접점의 x좌표. 그거 한 개밖에 없대요. 그 말은 접선도 한 개밖에 없다. 접점의 x좌표 1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y좌표는 1,3이고요. 기울기는 2네요. 그죠? 이걸로 직선의 방정식 완성하시면 y-3은 2의 x-1. y는 2x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괜찮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요. 요거는 이렇게 두고 풀 거야 라는 걸 생각하는 게 제일 어렵고, 접점의 x좌표를 뭐 a, t, k 이렇게 임의의 미지수로 딱 놓고 시작할 거야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여기에 다른 미지수들이 섞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접점 x좌표를 a라고 두고, 소연아 들어야 돼. 접점 x좌표를 a라고 두고 얘네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한 다음에 좌표를 대입하잖아요. 대입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는 중이냐면 a를 찾으러 가는 중이야. 접점 x좌표를 찾으러 가고 있는 중이라고. 주인공은 누구라고? 접점 x좌표라고. 여기에 미지수가 여러 개 껴있어도 주인공은 a다 그 얘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380번) 조금 전에 했던 거랑 거의 같은 거죠. 곡선 두 개가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갖는데요. 두 곡선이 접할 때 하고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보면 그 접점의 x좌표를 a라고 두면 여기다 a 넣은 거, 여기다 a 넣은 거 둘이 같고요. 이거 미분해서 a 넣은 거, 이거 미분해서 a 넣은 거 둘이 같고요. 그죠? 연립해서 a 찾으시면 되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됐고. 아, 원 나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괜히 아까 법선 이야기를 했는데 보시면 중심이 y축 위에 있고 (1,1이라는) 점에서 저 곡선이랑 접할 때 넓이를 구하세요거든요. 넓이 구하라는 건 반지름 구하라는 이야기겠다. 그쵸? 근데 1,1이라는 점에서 곡선 둘이 접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원이랑 4차 곡선이. 그럼 이런 이야기지. 요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 접선은 4차 곡선한테도 접선이고 원한테도 접선이에요. 그죠? 근데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원이잖아요. 원이야. 접점이에요. 원의 중심이야. 우린 반지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원의 중심, 접점, 수직이죠. 이 성질을 이용할 거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1,1에서의 법선을 구하자. 그럼 원의 중심을 지나갈 거다. 무슨 말인지 되죠? 1,1에서 결국엔 얘한테 법선을 구하나 원한테 법선을 구하나 똑같기 때문에 이 녀석 가지고 요 점에서의 법선을 구해서 y절편을 찾아보면 그게 원의 중심좌표더라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죠? 원의 중심좌표랑 1,1까지의 거리 구하시면 그게 반지름 되는 거고. 그래서 요 법선은 원 입장에서 보면 접점을 지났고 수직이니까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원이 아니라 요 4차 함수 곡선을 이용해서 구할 거다라는 소리예요. 됐죠? 참고로 요 연두색, 녹색 직선의 기울기 얼마냐면 y는 x 4승이고 1,1에서의 접선이니까 기울기 얼마예요? 이거 4예요. 에? 미분하면 4x 3승이잖아. 그럼 이거 기울기 얼마 있어요? 마이너스 4분의 1 되겠죠. 지나는 점 1,1,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직선 찾으세요. 그 얘기라고. 됐죠? 네. 그래서 요 원이랑 되게 자주 세트로 나와요. 자주 나옵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이제 로레 정리랑 평균값 정리인데, 말했지만 로레 정리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요 구간에서 로레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찾으세요예요. 로레 정리를 만족하는 실수 어떻게 찾는다? 미분해서 0 되는 값 찾는다. 로레 정리라는 것 자체가 뭐였다고? 닫힌 관 연속, 열린 관 미분 가능, 양쪽 끝에 경계값 같을 때, FA랑 FB가 같을 때, 요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 0이 되는 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니까 요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 0되는 점 찾으세요라는 뜻이라고요. 그죠? 미분에서 0되는 거 찾으시고 혹시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요 사이에 있는 녀석을 고르시면 되겠죠. 게다가 로레 정리나 평균값 정리나 미분 가능성, 아까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 맨날 이런 다항식이에요. 당연히 연속이랑 미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라고요. 평균값 정리도 이렇게 생겼고, 이건 좀 볼까요? 저렇게 생겼고 닫힌 구간 1, 3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걸 찾으래요. 그럼 뭐부터 찾아야 된다? 평균 변화율부터 찾아야 된다고. 그죠? 3-1분의 F3 빼기 F1 이거 만족하도록 하는 F'C를 찾으세요.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F3이랑 F1은 계산해 보시면 F3은 18-12 더하기 1이니까 7이고요. F1은 2 빼기 4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그래서 분자가 8이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4입니다. 미분해 보면 F'X는 4x-4고요. 얘가 4 되도록 하는 거 찾으세요라는 소리니까 x는 2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상수 C가 2인데 요 문제 아주 간단한 산수인데 왜 골랐냐 하면 요거 2차 곡선이어서 골랐거든요. 2차에서 이것도 언젠가 한번 한 적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말고 있어요. 2차가 있고요. 그 대충 2차 곡선이고요. 이렇게 잘라봐. 요점, 요점, 2점 x좌표, 2점 x좌표. 그런데 그 사이에 얘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요점 x좌표. 중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한 적 있죠. 왜 이거 하면서 그랬다고. 요점에서 접선 긋고요. 요점에서 접선 그어도 여기서 만나고 뭐 이런 비슷한 걸 한꺼번에 확 한번 정리한 적 있거든요. 폭풍처럼 지나가서 폭풍처럼 날아갔죠. 뭐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정리해 드릴 텐데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필이면 요거 2차 곡선이기 때문에 닫힌 구간 1, 2, 3에서 평균 변화를 평균값 정리 만족하는 상수 C는 1과 3의 딱 중점이에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구간을 자르기를 1에서 3으로 자른 거잖아. 그죠? 얘랑 동일한 평균 변화, 이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은 딱 가운데 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2다 그 얘기예요. 산수 안 해봐도 알 수 있어요. 요건 2차에서만 쓰는 겁니다. 오케이? 됐고 나머지는 뭐 해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됐고요. 이것도 하긴 해야 하는데 나중에 이건 읽어보면 되니까 이거 하나만 딱 합시다. 마지막 14번이고요. 유형 14번 이거 제가 시험 때 되면 한번 싹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한번 지금도 미리 얘기할게요. 이것도 볼 때마다 계속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A,1이라는 점에서 쟤한테다가 접선을 그었는데 한 개밖에 없대요. A,1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접점의 x좌표 뭔지 모르니까 A를 썼네요. T라고 합시다. 접점 x좌표 t라고 할 거야. 그럼 t,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더하기 1. 얘가 접점이고요. 기울기는 3t 제곱 마이너스 8t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해 보면 y 마이너스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더하기 1이 3t 제곱 마이너스 8t의 x 마이너스 t인데 얘가 a, 1을 지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1 빼기 t 세제곱 더하기 4t 제곱 마이너스 1이 약간 전개 귀찮은데 일단 3t 제곱 마이너스 8t의 a 빼기 3t 세제곱 더하기 8t 제곱 맞죠? 그래서 요거 좌변 넘어가면 1하고 1은 없어지네요. 에이 뭐야 t가 약분되는구나. 요거 이렇게 넘어가서 이것도 전개할걸. t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t 3차가 요거랑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2t 세제곱이고요. t 2차는 요거랑 요거에다가 요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요놈 하시면 마이너스 4t 제곱 요거까지 할 거니까 4 더하기 3a의 t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t 1차는 요거 하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더하기 8at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네요. t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는데 이거 제가 이렇게 푸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 여러분 이렇게 써놓고 나서 얘를 이렇게 정리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주인공이 누구라고? 주인공이 t라고. 미지수가 t도 있고 a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t를 찾으러 가는 중이라고요.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 되니까 t 하나를 뽑아내면 2t제곱 빼기 4 더하기 3a의 t 더하기 8a예요. 얘가 0이다 거든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접선이 하나밖에 없대. 접선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접점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접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접점 x좌표도 한 개밖에 없어야 되고요. 이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실근이 한 개밖에 없어야 된다고요. 더 괜찮니? 실근이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고. 근데 하나 찾았어! 0이라고. 그럼 무슨 얘기야? 이 안에 들어있는 애는. 실근이 없어야 돼요. 이 3차 방정식 실근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찾았잖아요. 인수분해가 돼버렸잖아. 0이라고. 그럼 요 2차가 실근이 없으면 돼요. 물론 아예 얘랑 다 겹쳐가지고 3중근인 경우도 실근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데 3중근이 되려면 이것도 없어져야 되고 이것도 없어져야 되는데 이거 동시에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근 하나 찾았으니까 요 녀석이 실근을 갖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얘가 실근 없다. 다시 말해서 중괄호 안에 있는 것 자체는 2차식이니까 판별식 보라는 이야기죠. 4 더하기 3a의 제곱 빼기 4ac 얘가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요 a에 관한 2차 부등식을 푸시면 해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걸 좀 일반화해서 정리를 해두면 3차 곡선의 경우인데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3차의 경우에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요. 우리 한 번 다 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요 점 우리 극대점이에요. 그죠? 요 점 극소점이고요. 극대와 극소의 딱 가운데 있는 점, 요 점 이름이 있어요. 그죠? 알지만 모른 척 해야 되는 점.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점인데 요 점을 기준으로 왼쪽 편은 위로 볼록, 오른쪽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걸 변곡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변곡점에서 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겠죠. 요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뚫고 나갑니다. 삼중근처럼 생긴 거거든요. 왜 우리 y는 x세제곱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인데 0,0이 변곡점이에요. 여기 기준으로 왼쪽은 위로 볼록, 오른쪽은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여기에서 x축을 그어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삼중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요렇게 하면 좌표 평면을 4개의 영역으로 분할할 수 있죠. 요렇게 생겨먹은 선이랑 요렇게 생겨먹은 선으로 4 영역으로 분할이 되는데 구분을 해보자면 이렇게 뾰족하게 들어가는 영역이 있고요.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영역이 있거든요. 얘는 어차피 변곡점 완전히 대칭이니까 얘랑 얘는 똑같은 거라고 취급을 해보자면 이제 이 피규어를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뾰족하게 들어가는 영역은 3개. 그러니까 여기도 3개. 이렇게 둥그랗게 생긴 영역은 1개. 1개. 각각의 선 위에서는 전부 다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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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대신에 변곡점에서는 1개.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제가 쓴 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접선을 몇 개나 그을 수 있는지 거든요. 이런 소리야. 곡선 밖에 있는 점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고 치면 이 영역에 있었다고 치면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뾰족하게 들어가는 영역에 있으면 어떤 점이든 다 3개 그을 수 있어요. 얘도 보시면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고요. 저쪽으로 하나 그을 수 있고 이 밑으로도 하나 그을 수 있는 거지. 3개죠. 아니 뭐 이런 점 골라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골라보면 이렇게 생긴 거 하나랑 이렇게 생긴 거 하나랑 저 밑에 가서 이렇게 생긴 거 하나랑 이렇게 3개를 그을 수 있어요. 이 영역에서는 1개밖에 못 그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밖에 못 그는 건 이런 거지. 여기 골라보면 접선 이렇게 그어지거든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접선이 없다고 얘 있고요. 나머지는 다 가로지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접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 위에선 다 2개씩이라고 했는데 이런 점 골라보면 선 위에 있는 점 얘 자체가 당연히 접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접선 하나 그을 수 있고요. 그거 외에 얘를 지나가는 접선을 하나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2개를 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곡선 이렇게 생겼고 A,1에서 접선을 하나만 그을 수 있다는 건 요거 그림 그려가지고요. A,1이 이 영역에 속하도록 해봐. 그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소리이긴 한데 보면 이 곡선 대충 그리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참고로 여기가 1이에요. 변곡점에서 접선 그으면 이런 모양새가 될 텐데 그래서 아이고 뭐 이러냐. 칠판이 4개 영역으로 분할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하래? A,1에서 그러니까 Y좌표는 1로 정해져 있고 X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요 점선 위에 어딘가에 A,1이라는 점이 있다는 거야. 그쵸? 그랬을 때 접선을 하나만 그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어디 얘기하는 거다? 여기에서부터 여기 사이에 들어있어야 접선을 하나만 그을 수 있다고요. 이걸 벗어나 버리면 여기는 접선을 3개씩 그을 수 있는 영역이야. 여기도 접선을 3개씩 그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요. 그죠?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요 영역에 있어야 접선을 하나만 그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요 점의 X좌표는 그래서 Y값이 1인 거니까 얘가 1이야 가지고 얘가 1이야 가지고 풀어보면 요 점의 X좌표가 4라고 나와요. 그래서 답은 얘네요. 4보다 작은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요 점의 X좌표는 안타깝지만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긴 해야 돼요. 조금 불편하긴 하죠. 근데 아까처럼 막 3차 방정식 풀거나 판별식을 푸는 것보다는 조금 편하고요. 그걸 미리 해서 만들어 놓은 표가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이거야. 3차 곡선, 변곡점에서의 접선, 영역을 4개로 분할하고 나서 극대극소 없어도 돼요. 뾰족하게 들어가는 점, 여기가 3개, 여기 하나하나, 선 위에서 다 2개씩, 그런데 이 변곡점에서만큼은 선 위지만 딱 하나밖에 못 그어요. 그래서 이 표를 기억을 해 두도록 하세요. 3차 곡선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개수,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됐죠?